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자금 조달이 쉬운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트렌드 반영해서 전세 주기 좋은지, 월세 놓기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전문가죠.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어디에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괜찮을 곳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02077-6358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슈부터 짚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제가 또 궁금한 거, 제가 또 호기심을 갖는 거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주택 매매 가격, 그다음에 지가 지수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비교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맨 위는 같은 이제 공통점은요, 5개년이라는 거예요. 5개년인데 첫 번째가 코스피 지수, 두 번째가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 그다음에 맨 밑에가 지가, 땅이죠, 땅. 예, 땅입니다. 자, 일단은 각 자료들은 조사 방법이나 조사 개요가 다 다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변동성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자 하는 겁니다. 변동성. 우리가 변동성이 큰 게 좋을까요? 약한 게 좋을까요? 약한 게 좋죠. 왜? 예측이 되잖아요. 변동성이 크면은 예측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황금성을 원할 때, 그 시기가 제가 지금 황금성을 원할 때예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 마침 낮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이 없다. 이렇게만 하실 건가요? 아니죠. 변동성이 좋은 그러한 종목이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거는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보세요. 자, 이제 같은 14년입니다. 14년부터 출발을 할게요. 14년부터. 어떻습니까? 예, 이 변동성이. 지금 이게 또 누적도 아니에요. 그때 가격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은 한 요 정도 선이 코스피 지수 2000일 때예요. 뭐 지금이야 이게 최근 18년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밑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볼까요? 어떻습니까? 꾸준하죠. 물론 제가 지금 색깔별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서울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고요. 밑에 있는 뭐 노란색 뭐 이런 부분은 강남 3구와 강서 영등 포지역 뭐 그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놓은 건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변동성을 보자고요.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 어떻죠? 꾸준하죠. 꾸준하다가 이때가 좀 잠깐 이렇게 올라가네요. 예, 더 올라가네요, 이때는. 예. 근데 지가 밑에 토지를 좀 보실까요? 밑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꾸준히 올라가죠. 예. 꾸준히.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승, 그러한 물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택과 지가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래프에서 물론 이 세 가지만 비교했을 때예요. 이 주택 매매와 주택과 지가에서 알 수가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일종의 좀 가격, 어떤 규모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코스피가 제일 가볍죠. 예, 가볍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죠. 예, 주가 단위 자체가 가볍고. 근데 종합주택은 평당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덩어리, 예, 그 주택 자체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단위가 크고, 지가는 어때요? 지가는 지금 여기 가운데 표시한 거는 종합주택에 대한 거죠. 밑에 있는 지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업시설, 관공서, 주택, 뭐 오피스 다 포함된 거죠. 자, 그러니까 묵직한 걸수록 더 변동성이 낮네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개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더 안정적이다, 분양도 더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큰 개발 규모는 아무나 못하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단위가 클수록 이런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고액 투자, 고액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소액 갭 투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 첫 번째 위치, 가격 이런 면에서도 선별적으로 잘 선택한다면 이러한 거에서 변함없이 쭉 장기적으로 더더구나 정부에서는 8년, 10년이라는 나중에 장기 혜택, 양도에 대한 장기 혜택까지 주지 않습니까? 더불어 더 좋은 거죠. 매해 언제 팔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마치 저축하듯이 오랫동안 8년, 10년 동안 묻어두면 되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액 투자 비법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승엽 원장의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활용하는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날짜는 개별 접수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다 보니 022077-6358번으로 예약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거기 가면 1:1로 무료 컨설팅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전화 오시는 분한테도 11월 달에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이게 무료 상담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또 연말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작년 12월경에 제가 한 2주 연속으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 상담, 편하게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까 유선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편하게 접근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부동산 고고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가운데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여의도랑 마곡지구 사이에 껴서 임대 수요 탄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네, 초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어떤 기준일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역세권의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용적률을 추가로 한다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짓는다면은 추가로 용적률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500m인가 그래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초역세권이라는 개념을 이 부분이 바로 깼습니다. 뭐냐면 지금 건물의 위치가 이 영등포구청역인데 그러니까 2호선하고 5호선이 크로스하는 데예요. 근데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거죠. 사실 2분이라는 거는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등포구청역에서 바로 2호선과 5호선이 크로스하는 이곳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보면 주변에 쭉 어때요? 상권이 코스트코, 롯데마트, 타임스퀘어의 한가운데 상권이 한가운데 있죠. 좌측으로는 또 현대백화점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5호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아니면 2호선으로 연결돼 있던가 도보로도 다 가능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보시면 이 지하철이 아까 2호선, 5호선이 크로스하는 데가 영등포구청역이라고 했죠.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산역, 9호선도 만나지만 합정역, 바로 홍대가 나옵니다. 예, 2호선 타고 가면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 이 5호선 타고 좌측으로 하면은 바로 목동이에요. 목동 신시가지. 우측으로 가볼까요? 우측으로 그냥 5호선 타고 가면 바로 뭐예요? 여의도역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상권의 한 가운데에 있는데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뿐만 아닙니다. 올림픽대로도 이렇게 타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타고 가셔도 되고요. 뭐 원하는 대로 가세요. 예,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현재 입지만 해도 이런데 개발 호재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개발 호재입니다. 일단 좌측부터 뭐 이거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예, 2030 서울 플랜 언제 가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물의 위치가 이 2030 서울 플랜 그 3대 도심, 서울의 3대 도심, 용산, 예, 그러니까 그 광화문 쪽이죠. 용산이 아니라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저 큰 실수를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 마지막 하나. 여기에요, 여기. 예, 영등포 여의도 도시. 예. 여긴데 이 건물의 위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데 자, 바깥쪽이 오를까요? 안쪽이 먼저 오를까요? 당연히 안쪽이 먼저 오르죠. 예, 안쪽이 먼저 오른다. 이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우측으로 넘어와 볼까요? 자, 수많은 개발 호재. 사실 파란색도 다 개발 호재예요. 근데 이미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럼 파란색부터 살펴볼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예, 2021년 예정. 제영호폭길 지하화와 친환경도로 2021년 예정. 다 21년이네요. 밑에 볼까요? 신안산선 2023년 예정.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또 아쉽잖아요. 좌측으로 목동 스마트 시티로 목동을 이렇게 묶어서 개발한다라고 2030 서울 플랜에 나와 있고 또 우측에 여의도, 예, 여의도 이렇게 있고 하나 더 할까요? 예, 바로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예정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일부러 칠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칠한 게 아니라 어때요? 보시면 한 가운데 건물에 위치했잖아요. 이 한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영등포 구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은 역세권의 신축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11월 말 준공 예정인데 어느 정도로 건물이 완공이 돼 있을까요? 네. 건물은요, 이제 요번 주 정도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뭐 주차 라인만 좀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의 개요를 이제 차차히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 이렇게 복잡한데, 예, 그 유동인구 많은 데는 토지주들이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양물이 희소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동입니다, 한계동. 예, 구청역에서 도보 약 2분 말씀드렸고요. 코스트코도 이렇게 하면 코스트코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도보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물건 영등포 영등포 구청역 투룸이고요. 뭐 이 옵션은 이제 넘어갈게요. 옵션을 가지고 요즘 자세히 얘기하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주식 주차라는 거예요. 자주식 주차. 기계식이 아니라 자주식. 이게 무슨 얘기냐? 1층이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영등포 구청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임차하신 분이나 실입자 하시는 분은 월 주차 그냥 세이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큰 수익이죠. 근데 이렇게 또 전망까지 좋아요. 예, 투룸의 지금 폭을 보고 계십니다. 자, 분양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 분양가가. 예, 분양가가. 근데 전세 예상금이 이렇게 돼요. 예, 전세 예상금이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약 4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마치 강남역과 같은 영등포 구청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들어봤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